네, 안녕하세요. 소방단기 한국사 대표강사 문동길입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3일 소방치용시험이 시행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냐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 한국사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그 다음에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제 소방단기 쭉 진행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사란 과목은 소방에서 우리 점수를 확실하게 꼭 얻어가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전체적인 난이도를 볼 때 95점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한국사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한국사란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가서 뭔가 새롭게 제시문 보면서 추론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공부한 내용 안에서 바로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시간도 여기서 확실하게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답도 정확하게 골라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지난 시험과 비슷하게 그런 특징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을 봤을 때는요, 그 공개된 첫 시험들에서는 근현대사 비중이 좀 많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6대4 정도로 일행직이랑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행직이랑. 그다음에 이제 문화사 관련돼서는 제가 문화사에서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하는데 아직까지 소방 공개 시험에서는 문화사가 인물사, 사상사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문제 몇 번이냐면 11번인데 11번. 역시 이황 쪽의 문제가 딱 출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맞춰서 공부하셨으면은 충분히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가장 뭐 낯설다라고 느껴질 만한 게 9번의 수령칠사인데요. 수령의 임무죠. 근데 이제 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령의 임무를 우리 뭐 두 문자 따서 보긴 했는데, 그죠? 학교 간 농부, 군, 호송 뭐 이렇게. 근데 좀 이게 7급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방시험은 좀 약간 제가 과하다, 약간 의외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게 지금 보면은 수령의 임무라고 돼 있는데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 본인이 본인의 비리를 감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하나씩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옳은 것은, 그래서 오른쪽에 간석기 보이고요, 1만 년 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는 부분까지 보이죠. 그럼 신석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신석기 문제. 신석기. 자, 그러면 1번 계절제를 주관하는 천군이다. 천군 소도하면 사만인데 사만은 초기 국가에서 철기죠. 네. 그다음 2번 가락바퀴를 사용하는 사람. 네, 맞죠. 우리 신석기부터는 원시수공업에서 직조생활의 시작이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부족을 지배하는 읍군 삼노. 읍군 삼노 후 하면은 옥저 동해 쪽에서 보는데 역시 철기가 되겠죠. 군장국까지만 철기다 잊지 마시고. 비파용동검은 청동기죠. 네, 1번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가벼운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초기 국가 쪽인데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길러서 아내로 삼는다. 이른바 매매혼, 민며느리제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옥저가 되겠습니다. 옥저. 네, 옥저. 자, 그럼 이제 내용 보시면 1번 동맹이라는 제철 행사 고구려죠. 10월 달에 X. 그다음에 가축의 이름 하면은 마가, 우가, 구가저가 부여죠. 그다음에 단궁은 디귿 뭔가요? 네, 디귿 동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옥저 동해를 헷갈리는 걸 좀 주의하자. 그렇죠? 네, 그럼 네 번째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 큰 나무 덤널에 넣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옥저 동해 비교 잘 하시라고 했는데 옥저 쪽의 문제. 옥저는 민며느리제. 그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까지. 네, 2번의 정답은 4번.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칠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가득 차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에서 분부를 청한다. 그리고 점점점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키죠. 기병 보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고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이르렀다. 이른바 자 3번 문제. 자, 이건 무슨 사건이죠? 광개토 대왕의 400년의 사건이죠. 400년의 사건. 네. 자, 그래서 신라 내무랑이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400년의 사건, 기병보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야까지 쫓아가서 밟아서 가야의 주도권이 금관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다 해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광개토가 되겠습니다. 일단 광개토 대왕은 우리 5세기고요. 5세기 들어갈 때 전성기 원 400년 전후로 10년 후로 10년 광개토.
그다음에 투는 장수.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문자왕 딱 찍으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토협정은 주로 북쪽으로 해서 후연, 비려, 그다음에 숙신. 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백제, 아시랑을 굴복을 시키고 신라는 손을 쭉 뻗어서 도와줬다. 이게 바로 400년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호가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즐거웠다. 영락이라고 하죠. 네. 1번 태약 설립, 불태율 소수림. 대가야 정복의 경우에는 우리 6세기 신라 쪽의 진흥왕이죠. 관산성 전사, 관산성 전투하면 성왕이죠. 성왕의 업적 중에 제일 빠른 건 사비천도 남부역 애칭. 마지막은 관산성 전투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그래서 광개토의 독자적인 연호는 그는 영원히 즐거웠다. 뭐가 되죠? 영락이 되는 거죠. 영락.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의 내용을 실시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힌트는 눈에 딱 들어오네요. 두 번째 줄에 흠도를 잡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를 보시면 노급을 없앴다. 우리 기영미은 누구죠? 신문왕이죠. 신문왕을 볼 때는 우리 그래프로 확인했어요. 그래프로 이렇게 봐서 별표 치면 신문왕. 즉위처태 김음도를 진압하고 전제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귀족을 찍어 눌렀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까지 기억하자라고 대비했던 건데, 기영미은 관료전의 지급 노급의 폐지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중대시작 무열, 통일의 완성 문무. 아버지가 통일을 완성했다. 그래서 아들은 체제 정비가 나올 것이다. 구주오소경, 구서당 십정, 대학으로서 국화, 그리고 중앙의 14부 완성까지. 자, 그러면 1번 삼국 통일의 완성은 문무죠. 그 다음에 2번 국학의 설치.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그 다음에 국호를 신라로 확정한다. 신라, 지우, 증왕. 6세기 들어가자마자 지증왕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기 드렸지만 신라 중대 쪽에서 왕을 출제한다 그러면 90% 이상은 신문왕을 낼 거고, 전제왕권의 정점 신문왕, 조금 더 간다 성덕, 하지만 꺾였다라는 게 경덕이 될 것이다.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래도 단독 문제는 어느 쪽에 집중이 된다? 신문왕이라고 했었죠. 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죠. 5번.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사료를 보면, 네, 사료. 태조가 죽은 후 기반이 약했던 해종이 왕이 오르자 외척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왕권의 안정은 광종이 즉위하면서, 네, 이루어졌다. 그래서 광종의 여러 정책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볼 때 태조 사후에 바닥을 찍고 끌어올리는 빛과 같은 광종, 체제 완성, 성종. 근데 조금 더 가서 왕대사는 누구까지 가주는 게 좋다? 현종까지 가주는 게 좋다라고 대비했었죠. 근데 광종의 정책은요, 누가 봐도 광종 같은 정책 뭐 있어요? 광종은 과거제, 공복제도, 광덕준풍, 그리고 주연 공부법까지. 그다음에 노비안건법도 있고, 그죠? 자, 그럼 이제 내용 보시면 1번 정방의 폐지 나오는데, 1번 정방 폐지는 원간섭기에 충선왕도 있고 공민왕도 있어요. 그다음에 양현고는 이건 관악진흥책에서 문숙 예인할 때 예종이죠. 3번의 과거제 실시. 네, 맞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번의 정답은 3번. 광종은 과거제, 공복제도, 광덕, 준풍.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서경천도 추진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정종이죠. 그래서 태조 사후 바닥 찍은 해종, 왕규의 난, 정종은 서경천도 시도, 광군, 광군사까지. 그죠? 그리고 광종, 성종 사이에 시정저식과 경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목종도 있었죠. 그죠? 단독 문제는 근데 태조, 광종, 성종, 조금 더 가면 현종까지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선지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죠.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점점점 다음에 보면요. 서경 임원역의 땅은 대화세다라고 하고 대위, 그 다음에 천계, 천견충의군. 네. 자, 6번은 뭐죠? 묘청입니다. 묘청. 그죠? 묘청에 나는 묘청이란 이름을 빼고 나올 수 있다. 그죠? 국호는 대위국, 연호는 천계, 그의 부대는 천견충의군까지. 네. 자, 그럼 이제 내용 보시죠. 1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당했다. 그렇죠. 그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죠. 네. 자, 묘청의 건의로 서경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하다가 왕이 포기하니까 묘청이 난을 일으키고요.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진압했죠. 그래서 모순 원 이자겸, 모순 투 묘청 진압한 다음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라는 A급 역사서를 쓰게 될 것이다. 그 얘기도 했었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이자겸이 촉준경을 끌어들여 난을 이자겸의 난. 3번 정중부 무신정변이죠. 4번 최후는 교정도감 외에 정방, 삼별초를 설치했다 나오는데 이거는 무신직공개 얘기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죠. 가나 사이의 사건 옳은 것은 나옵니다. 7번. 자, 이건 고려의 대외관계인데요. 고려는 우리가 시기 구분할 때 총 몇 개로 나눴죠? 5개로 나눴죠. 제일 먼저 첫 번째 호족, 문벌기족,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그중에 뒤에 40년이 대몽황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가 된다. 자, 그러면 가본 보시면은 강감찬 나오네요. 거란의 1차는 성종이 성종에게 말싸움 서희 1차, 2, 3차는 진짜 싸움 누구 때? 현종 때, 그 이후. 강감찬 나오니까 거란 3차죠. 그 다음에 윤관, 신기군, 신보군 나오는데 요거는 별무반이죠. 그래서 거란하고 싸운 지 100년 정도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여진이가 세모가 됐다. 그때는 윤관이 가서 혼내주더라. 별무반은 숙종, 동북구성은 예종. 근데 돌려주자 완전체가 된다. 금. 그런 다음에 4대 알레 오케이. 그게 이자겸의 난 모순 원. 모순 투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 내용 고르란 얘기예요. 사이 내용. 네. 1번 동북구성의 설치는 우리 나 이후죠. 별무반은 숙종, 동북구성은 예종. 그 다음이고 역분전은 태조죠. 그죠? 시기 아셔야 된다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는 거란 3차 이후예요. 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란 3차 이후에 개경의 나성, 국경의 천리장성,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설치했다. 그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원간섭기죠. 네,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고려는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난한 백성을 진료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죠. 그렇죠? 요거. 네. 그래서 개경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있다라고 하는 동서 대비원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흑창이나 의창의 경우에는 춘대춘합이고요. 삼평창은 물가 조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경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보시죠. 9번. 변증원에게 임금이 그대는 현령을 지냈으니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이게 수령칠사라는 거고요. 9번 수령칠사. 수령칠사. 이건 제가 뭐 두 문자도 공개를 했는데 수령칠사 두 문자는 학교관 농부 군 호송이죠. 학교관 농부를 군대 보냈다. 학교관 농부 군 호송. 군 호송. 네. 그렇죠? 판서노트 조선의 그 지방제도 편에 있죠. 먼저 첫 번째 학교흥, 교육을 진행시키자. 그 다음에 가날한 풍속으로 쓴다. 가날식. 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농상성. 부역을 고르게 부역균. 군정을 닦는다. 군정수. 호구를 늘린다. 호구층. 그리고 송은 소송을 간략하게 사송간. 그래서 이른바 수령의 7가지 임무에서 수령칠사라고 한다. 네. 근데 이걸 외우면은 1, 2, 4에서 호구증, 학교흥, 뭐 세금 징수 얘기 쭉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3번이죠. 그죠? 근데 수령칠사를 안 외웠어도요. 수령의 비리를 감찰한다. 본인이 본인의 비리를 감찰한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네. 약간 의외로 출제된 주제긴 한데 문제 자체는 푸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다.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감찰하냐. 그죠? 네. 9번의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변사 내용이죠. 과거 시험 판정, 비빈간대 모두 다 여기서 한다. 1번 임난 중에 설치 아니죠.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때 임시기구로 설치돼서 명종 때 상설화된다 해서 우리 많이 정리했었던 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중종 명종 세트. 중종 때 삼포해랑 계기로 처음 설치 임시기구, 명종 때 을묘변 계기로 상설화, 임난 거치면서 구성원 기능 확대 계속 높아지다가 나중에 언제 세도 정치 때 정점을 찍고 대원군이 깨트릴 것이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 고르면 되겠죠. 임난 중에 설치 아니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대원군이 혁파했다. 네, 정답은 2번. 그래서 대원군이 의정부하고 삼군부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활동은 3, 4고요. 붕당의 배경. 네, 아니죠. 네, 10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럼 이제 11번 볼게요. 문화사는 요거 딱 한 문제예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문화사에서 사상사 쪽의 메인 인물에서 출제가 됐죠. 성악십도, 주자서전료 누구다? 이황이다. 네, 이건 아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황 쪽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거의 정답으로 뭐로 갈 것이다 라고 했냐면 이황 쪽에서 이황의 책 가운데 주자서전료가 일본으로 전파됐다.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요게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온다고 했는데 안양 이게 그냥 아예 정답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1번. 여전노는 우리 일여 정약용 얘기고. 그리고 강화학파는 정제두죠. 양명학.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주자서전료가 일본에 전파되기도 하고 이황의 제자 가운데 강항이 있는데 정유재라는 때 일본에 끌려갔었다라고 했죠. 네. 그다음에 이황은 주리론의 집대성이라 기를 중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리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반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 옳은 것은 진주 밑줄 그다음에 백낙신 밑줄. 백낙신의 탐악에 저항했다. 백건당. 핵심은 몰락양반 유계춘이다. 자, 뭐예요?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도 정치는 1800에서 1863까지 이어질 거고 키워드는 비변사,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은 뒤로 갈수록 급격하게 심화된다. 그래서 전반기 11년에 못 살겠다. 홍경래. 끝나기 1년 전에 임술 농민봉기. 지금 문제는 임술 농민봉기를 주고 있고요. 자, 호패법은 태종이죠. 집강소의 설치는 우리 1894 동학으로 가야 되죠. 전주화약 직후에. 연분구등법은 세종이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는요. 임술 농민봉기는 진주 출발해서 전국까지 확대됐고요. 홍경래는 평안도에만 있으니까 진압이 되는데 임술은 전국 확대돼서 진압이 안 된다. 그래서 해결책을 내놔라. 그럼 백성들한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의 정답은 4번. 자, 이제 13번 보시죠. 1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우정국에서 낙성연을 열었는데 총판 홍영식이 주관했고 그리고 쭉 나오는데 뭐 칼을 맞았고 민영익이 쭉 나오죠. 갑신정변이죠. 우정국 개국 축하연. 이모군란 갑신정변 결과시험을 잘 낸다. 이모는 재물포상고. 그죠? 그리고 갑신정변은 HT죠. 그래서 지금 사건은 갑신정변이고요. 이모군란의 결과는 이모는 재물포상고고 갑신정변의 결과는 HT. H는 한성.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물어주는데 공사간 신축비도 있더라. 근데 텐진조약은 동시 아웃 동시 인이라고 했었다. 자, 그럼 1번 한성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결과를 딱 물었죠. 보구간민 제폭구민 하면은 동학이고요. 그다음에 최익현 의병이죠. 을사. 99년 차별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 이모군란이죠. 이모는 재물포상고, 갑신정변은 HT라고 기억하자.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의 내용 보시면은 러시아 군사교관 철수 얘기, 만민공동의 얘기 이런 거 쭉 보니까 뭐예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그래서 14번은 독립협회고요. 독립협회는 96년도에 출발할 때 계몽단체로 출발을 해서 뒤로 갈수록 새가 점점 세질 것이다. 왜냐하면 민중에 기반하니까. 그래서 98년도에 중요 사건 다 몰려있다. 만민, 관민, 헌의육조에다가 독립협회랑 한팀 한국중앙총상에다가 독립협회 해체할 때 고종이 동원했던 한국협회에다가 다 본 내용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1번 만주의 독립군 기지 신민회죠. 고종태의 반대운동 주도하다가 해체된 건 대한자강회죠. 황무지는 보완해고요. 정답은 4번 되겠죠. 그래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뭘 했는가라고 할 때 이권 침탈 저지운동 주 타겟은 러시아고요. 그리고 인권운동 얘기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생명재산에다가 더 나가서 참정권까지. 그죠? 의회 만들자라고 해서 중추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네, 15번. 자,
가에서 라의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것은 무장투쟁 너무 쉽게 나왔네요. 두 문자 뭐예요? 보훈, 청강, 군자 셋, 미스 셋 만나서 연합했다.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네, 해설도 필요 없죠. 15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한중연합작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양세형의 어음. 그죠? 네. 15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법령과 관련된 사업의 결과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는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해야 된다. 기한부 신고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1번 지세 수입의 증가 총독부 맞고요. 2번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관습권을 부정받는다. 경작권, 도지권, 입회권. 그래서 소장농은 더 약화돼서 기한부 소장농이 된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선제라고 했죠. 그리고 지주가 늘은데 일본인들이고요. 이미 1908년도에 생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매개해서 농업인이 놀 것이다. 네, 정답은 4번이죠. 4번. 4번 지게발급사업.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토지 관련돼서요. 토지 관련돼서 지게발급사업 대한제국기. 그렇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현대사 들어가면은 농지개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 선지가 어떻다고요? 섞일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도 보면 어때요? 지금 토지조사 시험에 냈는데 지게를 끌고 와서 틀린 선지를 만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냐면 소방시험은 문장 자체에서 장난을 안 친다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떨어뜨려 놓는 같은 주제상의 선지들을 끌고 와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3.1운동 60만 세 광주 학생 섞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 드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지게, 토지조사, 농지개혁 다 섞이는 거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정경단기 뭐죠?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 기회주의 배격하자. 뭐가 되죠? 민족유일당 최대 합법단체 신간회가 될 것이다. 신간회는 27에서 31년도에 해소된다라는 것까지. 네, 그래서 신간회 문제죠. 신간회. 정오에 선언 주고 다음으로 결성된 단체 또는 지금처럼 아예 강령 준 다음에 다음을 발표한 단체라고 내는 거고. 1번 민족협동전선을 표방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의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뭐냐면 제가 신간회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낸다 그랬어요? 신간회는? 신간회 출제할 때 쉽게 내면 신민회랑 비교할 거고요. 그죠?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는 신간회가 뭘 했는가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29년도에 광주 학생이나 그죠? 아니면 원산 노동자의 총파업이나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존속 기간 중간에 활동은 다 지원하는데 연도 빠져나가는 거 확인하세요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대학 밀립대학은 20년대 초반이죠. X. 백정 형평운동 23년도죠. X. 어린이날 어린이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천도교 쪽에서 하는 건데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에서 빠져나가는 데서 정답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딱 맞춘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1번. 네, 그다음에 18번. 인물 출제할 때 보면은 누구 낼 것이다. 뭐 근현대 문학까지 포함한다면 이것도 문화사로 볼 수 있겠네요. 일제강점기 사학. A급 인물은 박은식, 신채호, 백나무까지다. 아와 비아의 투쟁, 조선상고 사하 누구죠? 신채호죠. 1번 대한매일신보 독사신론 발표.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사료도 봤어요. 독사신론 사료에 역사를 빼면 민족이 없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다. 그래서 역사가의 책임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종족인지 모르겠다. 동국주족 단군 후예까지. 그렇죠? 네, 많이 연습했던 거죠. 정답은 1번. 2번의 조선학 운동은 정안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진단학회는 실증사학, 이병도, 손진태고요. 그 다음에 유물사관하면 백남훈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메인 인물에서 출제를 했어요. 역시. 네, 18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성명이 발표된 계기로 옳은 것은 문제 난이도는 낮은데 이것도 예상한 대로 가고 있죠. 뭐냐면 민주화 운동 쪽의 시험 문제는 선지가 굉장히 쉽다 그랬죠. 아예 이름을 다 줬네요. 6.3 시위, 4.19, 한일협정, 부마항쟁. 그래서 사료에 강을 두자라고 하면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고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그래서 뭐 이기붕 의장에게 뭐 물러나도록 하겠고 뭘까요? 4.19죠. 그렇죠? 네.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다. 4.19가 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 메인 사료는 서울대 물리대 선언문에다가 우리는 이영도의 진달래,
그다음에 마산보다 더 빠른 대구 228 이런 내용들까지 쭉 봤던 이유가 결국에 사료의 강을 든 문제로 민주화운동 쪽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건 옳은 것은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거한다 쭉 나오네요. 자, 어디예요? 유신이죠. 헌법이 시험에 나오면 제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1공화국의 재헌, 오리발, 544 또는 뒤쪽은 잘 안 낸다. 그러면 낼 만한 거 뭐냐? 유신이죠, 유신.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볼 때 이승만 정부는 대선 연도가 중요하고 박정희 정부는 군 3, 4에서 3개로 쪼개자. 그죠? 61에서 63까지가 군정기. 그 다음에 3공화국 72까지 그리고 4공화국이 유신이다. 근데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신 들어가는 거라 유신헌법의 내용은 할 때 어렵진 않은데 주의하세요라고 했던 게 7.4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유신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유신 시기 사건들을 쭉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 유신 시기 안에 사건들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유신 안에 있다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기타 동아일보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그다음에 76년도 3.1 민주구국선언,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대남도발 가운데 68년도에 몰려있었던 121 푸에볼로 울진 삼척도 있지만 유신 시기 안에 넣어야 되는 판문점 도끼 맞는 사건 76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사이에 들어간다만 잘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보선이 물러났다. 네. 이거는 이 공화국이 끝났다는 얘기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 자, 그냥 박정희 정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재건은 어디예요? 군정기 키워드잖아요. 혁명, 반공, 재건. 군사혁명위원회에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그런 다음에 쿠데타가 성공하면 국가 재건 최고회의로 개편된다. 혁명, 반공, 재건. 그 다음에 3.1 민주국선언 발표. 네, 맞죠?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된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고위공무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누구죠? 네, 김영삼 정부죠. 그죠? 그래서 역사바로 세우기, 지방자치 전면 실시 이런 내용도 전부 다 김영삼 정부 때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사 문제 지금 20문제 쭉 다 해설했는데 앞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사는요 정말 여러분들 점수를 꼭 다 얻어가야 돼요. 안정적인 점수를. 그리고 공부한 만큼 실전에서 시간 줄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도 시험 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문제 다 완료했는데 그 혹시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아니면 소방당비 사이트로 질문을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